그날 높이 솟은 모든 산들과 우뚝 솟은 모든 언덕들 위로 드높은 모든 성탑들과 가파른 모든 성벽들 위로 타르시스의 모든 배들과 호화로운 선박들 위로 그날이 닥치리라. 인간의 거만은 꺾이고 사람들의 교만은 수그러지리라. 그날 주님께서 몸소 표징을 보여주시리니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방정교회에서는 성모 히보라고 하고 개신교에서는 수태고지로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모 영보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와 함께 르네상스 천재 삼총사 중 한 사람입니다. 1452년 4월 15일 토스카나의 작은 마을 앙키아노에서 공증인인 피에로 디안토니오와 평범한 시골 처녀 카테리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신분의 차이로 결혼하지 못하고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바람에 레오나르도는 빈치에서 살던 할머니 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외로운 어린 시절 동안 그가 자연을 스승삼아 놀며 연구한 것은 그가 남긴 작품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피렌체에는 3개의 작품을 남겼는데 현재 모두 우피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스승 안드레아 델 베로큐오와 함께 그린 그리스도의 세례, 미완성 작품으로 남아있는 박사들의 방문, 그리고 성모 영보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20살 무렵인 1470년대 초에 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가로서 아직 미숙하고 스승인 베로큐오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작품이 처음 발견된 것은 피렌체 남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 몬테올리베토에 있는 성 바르톨로메오 성당 제2실이었습니다. 작품이 언제 그려졌고 왜 그 성당에 있게 되었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관한 믿을 만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품에 관한 질문은 다각도로 제기되었습니다. 언제 그렸느냐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의 다른 작품인 모나리자로 알려진 조콘다, 흰 족제비를 아는 여인에서 보는 것과 같은 정확도와 완성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다빈치의 나이 20살쯤 베로큐오의 공방에서 아직 수습생으로 있을 때 의뢰를 받아 그린 것으로 베로큐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렸다는 설도 제기되었지만 그 무렵에 이 작품과 관련한 다빈치의 습작이 2점, 옥스퍼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라이브러리에 있는 천사의 오른쪽 팔에 관한 연구와 루브르에 있는 마리아의 망토 대생이 발견되면서 이 물음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다빈치는 작품 속에서 전통적인 회랑과 마리아의 침실을 잘 알려지지 않은 낯선 건물의 낮은 담 안에 넣고 있습니다. 담은 왜 만들고 왜 또 그 안에 정원을 넣었을까요? 정원은 호르투스 콘클루수스, 봉인된 정원이라는 의미로 동정을 상징합니다. 전형적인 중세 수도원의 정원을 말하는 것으로 담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가득한 대단히 역동적인 생명의 현장으로 마리아의 태를 표현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렇지만 정원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습니다. 천사의 얼굴 앞 배경을 통해 터진 정원의 담장과 출구가 보입니다.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전통적인 도성학적 구도는 마리아가 오른쪽에 있고 천사가 왼쪽에 있는 것입니다. 다빈치를 전후로 1300~400년대의 많은 화가들은 이런 구도를 선호했습니다. 마리아의 어깨 너머로 열린 방문을 통해 동정녀의 침실이 보입니다. 마리아와 천사의 만남 뒤에는 액자 밖으로 나가려는 듯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이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꽃들로 인해 생명의 환희가 풍성하게 펼쳐진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을 배경으로 식물을 강하게 표현함으로써 그리스도 탄생의 기적을 암시하는 한편 그 첫 번째 대상이 마리아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로 향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의 발밑에 깔린 수많은 꽃들은 마치 사진을 찍어 놓은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꽃들은 다빈치의 상상력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그가 토스카나의 자연 속에서 보고 관찰한 것을 그대로 그린 것입니다. 이제 고개를 들어 정원을 둘러싸고 있는 하얀 담과 그 너머에 있는 큰 강을 보겠습니다. 멀리 보이는 작은 마을 너머에 산이 있습니다. 이 산 역시 다빈치의 상상력에서 나온 산이 아니라 브레시아 지방 이세오 호수에서 보이는 꼬르나 트렌타파시 산입니다. 다빈치는 주변의 모든 환경을 깊이 있게 관찰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항해 중인 배들도 있고 오른쪽 부두와 함께 멀리 도시의 건물들도 보입니다. 물의 움직임은 격렬합니다. 작품에서는 색상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금색 톤의 따뜻한 색을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빛이 사방에 퍼져 있고 좀 더 강한 빛이 두 주인공에게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점이 아침 해가 뜨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빈치 시절인 1400년대에는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은 기하학적인 전통 원근법이 있었습니다. 피렌체 화가들 사이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빈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직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원근법을 시도합니다. 바로 대기 원근법이라는 것입니다. 대기 원근법이란 다빈치가 고안한 것으로 가장 가벼운 색, 밝은 색을 이용하여 배경을 사건에서부터 점차 멀어지게 함으로써 마치 안개에 휩싸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대상은 확실하고 강하고 명확한 색으로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은 채도를 낮추어 물체의 윤곽을 흐리게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그림의 왼쪽에서 마리아에게 잉태를 알려주는 천사를 보면 금세 눈에 띄는 것이 천사의 자세입니다. 급히 날아와 이제 막 안착한 상태로 날개를 접으려고 하는 순간을 포착한 것입니다. 날개를 접기도 전에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속치마가 보이는 것으로 봐서 자리를 제대로 잡으려고 옆으로 살짝 몸을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닥에 들꽃은 바람에 흔들리고 마리아가 보고 있던 책장 역시 바람에 넘어가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다빈치 시절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천사의 날개를 전통적으로 공작새의 날개로 표현을 합니다. 공작새는 추상적인 거룩한 동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빈치는 이 작품에서 토스카나 지방에서 늘 보아왔던 새의 날개를 그림으로써 미술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합니다. 새가 나는 것을 보고 해부학적인 차원에서 날개를 연구한 바 있었습니다. 천사의 날개는 여전히 펄럭이는 듯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주고 있는 백합꽃은 정결 혹은 동정을 상징합니다. 왼손으로는 백합꽃을 주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마치 축복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장식이 예쁜 독서대 앞에서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작품이 오랜 동안 레오나르도가 어린 나이에 경험이 부족하여 원근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오해를 가장 많이 받았던 부분입니다. 마리아와 독서대의 간격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자세도 그렇고 양팔이 장애가 있는 것처럼 한쪽 팔이 더 길다는 둥, 마리아 뒤에 있는 건물의 대리석 장식이 어긋나 있다는 둥이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완전하다는 평가는 마리아가 몸을 살짝 비틀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그린 착시 효과, 곧 아나모르포시라는 것으로서 관점을 정면이 아니라 오른쪽 아래에 둘 경우 쉽게 수정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빈치는 그림이 제이실의 오른쪽 벽 약간 위에 걸리게 될 것을 고려하여 그렸던 것입니다. 독서대 받침의 윗부분은 고대 건축에서 흔히 보던 양쪽의 이오니아식 주두와 나뭇잎과 꽃잎, 과일 등이 있는 페스토네라고 불리던 줄,
그 위에 조가비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독서대의 발은 스승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가 성 로렌조 대성당에 만든 피에로 데 메디치의 무덤 장식과 닮았습니다. 현재 피렌체 가로등의 발도 여기서 가져온 것이고요. 또 다른 디테일은 마리아가 읽고 있는 책 밑에서 떨어질 것 같은 투명한 베일입니다. 당시에 실제로 많이 쓰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읽고 있는 책의 페이지는 바로 이사야 예언자가 구약 성경에서 말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대목입니다. 결국 작품에서 드러나는 모든 디테일은 하나같이 다빈치가 연구한 분야고 모든 세부적인 의미가 성모 영보라는 한 가지 주제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의 행동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른손은 마치 이 페이지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 책의 그 페이지 위에 올려져 있고 왼손은 들어서 하느님이 맡긴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심리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교차되는 가운데 부드럽고 온화한 인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녀의 품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